조교쌤 오겠다. 어? 잠깐만, 애들 조금만 기다릴게. 내가 너네한테 그랬잖아. 내 필기한 거 편집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올린다고. 그저께 갑자기 나 평상시에 하루 블로그 수입이 평균 5원이야. 진짜 평균이 5원 들어와, 5원. 그래서 한 달에 150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저께 갑자기 하루 동안 2,500원이 벌린 거야. 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2,500원이 벌린지 모르겠어. 근데 그날 하루가 그냥 하루 동안 2,500원이 벌렸어.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말하지 않았어? 내 블로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뭐를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 근데 내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내 블로그 이름을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온 거야. 약간 그거 보고 약간 소름 돋았잖아. 내 블로그 이름을 원래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야. 3차 함수 그래프 내가 검색해봤더니 위에서 두 번째 블로그야. 개쩔죠.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검색하면 위에서 두 번째 뜨는 거라서 그렇게 들어오라고 내가 애들한테 말했는데 그 소름 돋는 건 정확하게 내 블로그 이름을 풀네임으로 쳐서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가끔 미지의 일들이 발생해요. 그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내 유튜브에다가 내가 수업 때 딴소리 하는 거를 편집해서 올린 게 있어. 유튜브에 성한쌤 치면 나와요. 내가 영상을 한 3, 4개 올렸어. 분명히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100명이 안 되는데 조회수가 400이야. 누가 본 걸까? 설마 어떤 미친놈 이걸 또 보고 또 보는 건가? 조회수가 400이야.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한번 조회수 봤더니 조회수 요즘은 안 늘더라고. 요즘 500 몇에서 멈췄어. 물론 나는 그 아이디를 지금 안 쓰고 있어가지고 요즘 확인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뭘로 할까 생각 중이야.
물론 작년부터 계속 생각해왔고 한 1년째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긴 했는데 생각 중이야. 뭘로 할지. 요즘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한단 말이지 유튜브를. 봤어? 블랙핑크 제니인가? 영상 하나 올리는데 뭐 하루 만에 1,000몇만이던데? 꼰대이 알아? 꼰대이 알아요? 그 김대희가 하는 거. 와씨. 박미선 그 아주머니도 하는 거 하루 만에 조회수 몇십만 나오고. 연예인이 만들기만 하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신세경 조회수 개 많죠. 내가 해도 할 수 있을까? 내 친구가 너가 하려면 개그로 가야 돼 이러면서. 개그 아니면 뜰 수가 없어. 너도 뭐 약간 미친놈처럼 해야 돼 약간 이러고. 내가 옛날에 한번 한 4년 전인가 술 먹다가 한번 말한 적 있어. 강사도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원비를 받지 않는 거야. 대신에 질문을 하고 싶으면 별풍선을 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질문이 있다. 별풍선 10개. 10번 질문입니다. 내가 10분 푸는 거지. 근데 별풍선을 100개를 쏘면은 리액션을 해주고 질문을 받아주는 거지. 내가 그걸 한 4년 전에 언급한 거 있었거든, 술 먹다가.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봤죠. BJ 이차함수 분이라고. 와,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1시간 동안 춤을 추시니 그 에너지를 나는 놀랐어. 와. 결국 지금 스카이에듀에서 강의하시죠. 올해 입성하셔서 올해 고3 강의 찍으셔. 와. 내가 된다 그랬는데 내가 아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별풍선 받고 질문 받아주는 거 가능하다. 엄마가 내가 그러는 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무튼 그래요. 너네도 2년 전에 한번 애들한테 그랬는데 학생들도 유튜브 할 수 있다. 나 한번 브이로그를 해볼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 아는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젊은 애들이 등산 가는 걸로 해가지고 등산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자. 그래가지고 옆에 남한산성 한번 갔다 오고 저기 서울에 아차산 있어요. 아차산 갔다 오고 가는 길에 영상 찍었어. 하지만 셋 다 편집을 할 줄 몰라. 일단 찍었어. 일단 찍어서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내가 심심해가지고 그 영상 있는 걸로 나 잘라 붙이는 건 할 수 있거든. 그걸로 오프닝 한 20초짜리 만들어봤어. 20초짜리 만들었더니 오프닝 또 너무 긴 것 같아. 그래서 브이로그를 안 하고 있는데 그쯤에 내가 학생들이 브이로그 하는 애가 있나 해서 검색해봤었어. 근데 몇 명 없더라고. 몇 명 없는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더라고. 몇십만 이렇게. 그래서 니네 나이대에도 이렇게 브이로그 할 수 있다. 그래서 브이로그 한번 해봐라 그랬었거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브이로그로 뜨려면 편집보다 외모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브이로그 참고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구독자 수가 된 게 편집의 퀄리티 때문인가 아니면 외모 때문인가 이게 되게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요. 나는 요즘 유튜브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네도 유튜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라는 게 유튜브를 축창 보라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서 편집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영상 올리는 기법이라던가 이런 걸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주로 올리는가 이런 걸 좀 유심히 보면서 해봐. 언젠가 진짜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너네가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뒤에서 제작을 하는 사람이든 유튜브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내가 유튜브를 할 게 없는 이유가 남들과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가 못해. 보니까 남들과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튜브를 딱 했을 때 잘 되더라고. 편집이 좀 안 좋아도. 근데 내가 남들과 다른 취미가 없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시간 남을 때 게임하고 그랬어가지고 내 취미가 없어요, 딱히. 그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너네도 좀 색다른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걸로 뭐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 못하겠지만 한 3년 정도 그 취미 갖고 하면은 영상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기만 해도 되잖아. 핸드폰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어플도 다 있어, 쉽게. 내가 아는 분이 개를 키우셔. 작년에 개를 하나 이렇게 분양받아서 왔어. 개 종이 사모예드인가? 그 있죠. 그 사모예드. 그 있죠. 사모예드 이름 알아듣냐? 어떻게 생겼다고 말해야 돼? 커. 걔가 커. 약간 늑대 같이 생겼다 해야 되나? 온통 하얘. 온통 하얗거든. 내가 걔를 처음 봤을 때가 걔가 태어난 지 2달 때 봤어. 지금은 못 봤는데 영상으로만 접하고 있는데, 야, 그 개 이렇게 관련해서 그 개를 찍은 다음에 그분이 핸드폰 이렇게 편집 좀 해가지고 영상 올렸거든, 유튜브에. 지금 조회수 많이 넘어왔어요. 흥행 보증 수표, 강아지와 함께 찍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야, 사모예드 털 무진장 부드럽더라. 나 만져봤거든. 나 그 동물 털이 그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 만져봤어. 우리 친척 집에는 시추가 있어요. 근데 시추 털이랑 급이 다르던데? 털이 부드러운 게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돼? 진짜 되게 부드러웠어. 아무튼 그래요. 근데 난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해봅시다. 1, 2, 3번 풀어볼게. 다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좀 어려워.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은 3-AN분의 4-AN이다. 1번.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차례대로 구하래죠? 구해볼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는 3-A1분의 4-A1이니까 3-1분의 4-1이기 때문에 2분의 3이라고 나오지. 그냥 구하는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아니니까. 세 번째 항은 3-A2분의 4-A2이므로 그대로 대입하죠. 3-2분의 3 뭐래니? 맞죠? 그 다음에 4-2분의 3. 그래서 계산하려고 분모분자에 2 곱해주면 6-3분의 8-3이니까 3분의 5다. 네 번째 항은 이제 이거 식 안 쓸게. 바로 뺄게요. 3-3분의 5 분의 4-3분의 5죠. 그럼 분모문자에 3 곱하면 9 빼기 5 분의 12 마이너스 5다. 따라서 4분의 7이라고 나오지. 참 선생님 참 AN을 추측해서 쓰래요. 추측해볼까? 추측한다고 니들 그냥 꼴리는 대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답을 적어야겠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3, 세 번째 항이 3분의 5, 네 번째 항이 4분의 7이지. 1을 한번 이렇게 써볼까? 두 번째 항이 2분의 3, 세 번째 항이 3분의 5, 네 번째 항이 4분의 7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n번째 항 느낌이 오세요? 일단 분모가 뭘 것 같아? 분모는 n이겠죠. 분자는 2n-. 좀 예쁘게 써주면 2-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2번까지 했고 3번 2번의 추측이 옳음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an이 2-n분의 1임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해볼게. 첫 번째 n이 1일 때를 증명을 하는 거야. n이 1이면 a1은 2-n 1분의 1인데요. 계산하면 1이지.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줬기 때문에 n이 1일 때 성립. 서술형에 오케이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이 개빡쳐 하신다. 시점할 때 이렇게 쓰고 n이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끔 니네 테스트 볼 때 서술형 답안 적으라고 이렇게 종이 나눠주면 거기에 이렇게 적는 애도 있어. 진짜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지?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잖아. 즉 ak가 2-k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이때 풀이에는 바로 적진 않지만 답안에는 바로 적지 않지만 내가 옆에다가 따로 뭘 적어놔야 돼? 결론을 적어놔야 돼. ak 더하기 1이 2-k 더하기 1분의 1임을 증명하는 게 목표죠. 맞아? 그런데 ak가 2-k분의 1인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죠. ak 더하기 1은 2-ak분의 2-가 아니죠. 3-ak분의 4-ak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므로 ak 더하기 1은 ak 대신에 2-k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3-2-k분의 1 분의 4-2-k분의 1 이렇게. 그러면 1 더하기 k분의 1 분의 2 더하기 k분의 1이죠. 좀만 예쁘게 정리할까? 분모 분자에 k 곱해주면 k 더하기 1분의 2k 더하기 1이다. 그럼 이거 대분수로 바꿔주면 k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k 더하기 1로 묶으면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따라서 2 마이너스 k 더하기 1 분의 1 이 됨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an은 2-n분의 1이다. 증명 끝. 오케이?
한번 집에 가서 3번 문제를 지금 1번에 3번 이 답안을 오른쪽에 143쪽에 있는 빈칸 있죠. 빈칸의 형태처럼 글로 서술하는 거 한번 해봐. 알겠지? 요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야 돼요. 빈칸처럼 적는 게 모번 답안이야. 가끔 보면은 니네 서술형 답안 적을 때 막 주저리 적는 애도 있어. 진짜 무슨 뭐 글 쓰는 것 같아. 이거에 대입하면, 이거를 나열하면, 이거를 풀어보면 다 적어. 근데 그렇게 다 적으면 안 돼요. 적어도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 적는 식으로 서술형을 적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서술형 답안 적을 때. 서술형 답안의 모범 답안은 해설지야. 해설지. 이니 해설지처럼 적은 게 서술형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해설지를 봐. 알겠지? 특히 내가 틀리고 나서 모르는 문제 해설지 보세요. 해설지를 봐야 해설지처럼 답을 적을 수 있어. 알겠지? 해설지 아예 안 보는 애들 있는데 나는 옛날부터 그거 안 했거든. 해설지 걷는 거. 애들 답지 베낄까봐 해설지 걷는 선생님들 있잖아. 난 해설지 안 걷어요. 답지를 베끼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답지를 베꼈다라는 것 자체가 답지를 봤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지를 본 애들이 답지에 뭐가 쓰여 있는지를 알아. 물론 내가 답지를 베끼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숙제 해올 때 답지를 베껴서 해올 바엔 그냥 아예 하지 말라 그래. 나 숙제 안 해도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 아니거든. 대신에 나중에 겁나 안 돼 있으면 뒤에 가서 이제 막 뚝배기 가지고 같이 놀고 그럴 텐데 내 숙제 안 해야 한다고 하루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 안 하거든. 사람이 밀릴 수 있단 말이야.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내가 수학 문제 풀기 개 싫을 때 있을 수 있잖아. 나도 가끔 싫을 때 있어. 오늘 더 이상 수학 문제 풀기 싫은데? 야, 나는 평생을 지금 수학을 하고 있잖아. 이해 가요? 야, 나 매일매일 수학 문제 푼단 말이야. 나도 수학 문제 풀기 싫을 때 있단 말이지. 너네도 그럴 수 있고. 갑자기 영화가 개 땡길 때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다. 탄천을 이렇게 걸으면서 탄천 물냄새를 좀 맡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숙제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메꾸려고 답지를 베껴오는 행위는 난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시 그 문제 못 풀잖아요. 답지를 베껴서 다 책 써놓으면. 그게 더 아깝지 않나? 나는 그런데. 근데 아무튼 답지를 보면서 풀으라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채점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틀린 것 중에서도 모르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좀 답지를 보라는 거야. 답지를 읽음으로 인해 답지처럼 풀 수 있는 힘이 생겨. 답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답지처럼 풀어? 그지? 답지를 좀 보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 적으면서 문제 푸는 조금 이렇게 서술적으로 내가 문제를 이해가면서 생각하는 과정을 이렇게 적으면서 푸는 걸 연습을 좀 해서요. 그럼 나중에 사실 그렇게 푸는 거 연습하면은 나중에 그렇게 논술 학원 많이 안 다녀도 돼. 내 동생도 논술 학원 한 달 다녔나? 그랬는데 대학교 논술로 갔거든. 심지어 내 친구는 논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논술로 대학 간 애도 있어. 평상시에 그렇게 쓰는 거 연습해서. 알겠죠? 오케이? 또 논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내가 군대 가서 훈련소 있을 때 한 애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다니는 애였고 한 애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다니는 애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방 쓰면서 얘기를 하다가 둘이 같은 기계공학과 같은 학번 같은 나이였어. 둘이 얘기를 하다가 둘 다 연대 기계공학과 논술을 봤대. 근데 이제 성대 간에는 떨어진 거고 연대 기계공 간에는 논술로 붙은 거지. 근데 얘가 성대 간애가 말하기를 자기 너무 아깝게 떨어졌대. 자기가 예비 2번이었대. 그러니까 연세대 기계공학과 논술 번호를 예비 2번을 받은 거야. 근데 못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연대 기계공간 애가 표정이 안 좋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예비 1번이었대. 아 진짜 진담 아니고 장난빠는 게 아니라 진짜 얘가 예비 1번이었어. 그래서 막 장난으로 너가 얘 죽였으면 너가 갔을 텐데 이러면서 그랬거든. 물론 이제 연세대는 잘 안 빠져요 논술이. 야, 연세대를 제치고 어딜 갈 건데? 뭐 서울대 간 거야? 서울대 기계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연대 기계가 짱이기 때문에 연대 기계를 제치고 딴 데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번호가 잘 안 빠져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 둘 다 논술학원을 많이 안 다녔었어. 심지어 연대 기계공학과 붙은 애는 논술학원 안 다녔었다 그랬어. 평상시에 서술형처럼 답 쓰는 스타일이었대 자기 풀이가. 알겠죠? 그러면 2번 한번 해볼게. (2번)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땡땡땡 가가지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의 2n 제곱 곱하기 2n의 제곱은 n 곱하기 2n 더하기 1이다. 얘를 증명한 거래. 첫 번째, n이 1일 때 라고 한 거죠. 표현 같은 걸 잘 보세요. 좌변을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해? 좌변하고 괄호를 치고 있지? 이런 표현 같은 걸 좀 보라는 거야. 이런 걸 풀 때. 좌변은 어떻게 돼요? n에다 1 대입하면, 야,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n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까? 이 지금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의 2n 제곱 곱하기 2n의 제곱까지 더하는 거잖아. 이 식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몇이야? 1 곱하기 2의 제곱이거든요. 즉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좌변은 뭐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잘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3이고요. 우변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3이니까 3 이므로 n이 1일 때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한 거지. n이 1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죠?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나는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성립하는 그 식을 적는 거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땡땡땡 가가지고 마이너스 1의 2k 제곱 곱하기 2k의 제곱, 얘가 k 곱하기 2k 더하기 1, 이 식이 지금 성립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읽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너네는 풀이 옆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세요. 답지 말고 니네 시험지에다가 적어놔. 결론을. n에다가 k 더하기 1을 집어넣는 식을 쓰는 거지. 그럼 잘 봐. 야, 여기다가 n 대신에 k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에 2k 더하기 2 곱하기 2k 더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럼 n이 k일 때 끝이 2k의 제곱 아니야? 근데 n이 k 더하기 1일 때의 끝은 2k 더하기 2의 제곱이므로 n이 k 더하기 1일 때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1의 2k 제곱에 2k 제곱에다가
뭐가 추가로 더 더해지냐면 마이너스 1에 2k 더하기 1제곱 2k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k 더하기 2제곱 곱하기 2k 더하기 2의 제곱 여기까지 더해지겠죠. 오케이? 얘 하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두 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두 개씩. 임자 이래서 어려워. 그럼 내가 뭐 하라고 했어? n이 k일 때 식하고 k 더하기 1일 때의 식을 비교해서 새로 생긴 녀석을 찾으라고 그랬지. 일단 요거 끝까지 쓸게. n에다 k 더하기를 대입하면 이게 결론이죠. 그 새로 생긴 거 확인한다고. 이 부분이 새로 생겼죠. 따라서 뭐 해주는 거야? 이 식에다가 양변에 새로 생긴 이 녀석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얘로부터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나를 더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나가 되겠죠. 나를 조금 예쁘게 써주면 마이너스 1에 2k 더하기 1제곱은 2k 더하기 1은 홀수잖아요. 반드시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2k 더하기 2제곱은 짝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양변에 얘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좌변은 이렇게 나와서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우변을 이렇게 쓸게. 얘는 어떻게 돼? k 곱하기 2k 더하기 1에다가 마찬가지로 얘가 더해지는 거지. 그죠? 우리 어차피 뒤에서 계산할 거니까 얘를 조금 예쁘게 다듬자.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합차 공식으로 다듬을게요. 인수분해하면 둘이 더하면 4k 더하기 3 둘이 빼면 1이죠. 그래서 얘가 전개할게. 2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4k 더하기 3이므로 2k 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3이다. 따라서 얘가 인수분해하면 2k 더하기 3 k 더하기 1 이라고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다음 명제는 참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 하는 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걸 가지고 k 더하기 1번째 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증명할 때는 그냥 여기서 바로 더해줘서 가지만 우리는 뭐가 더해지는지를 알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k 더하기 1번째 결론을 먼저 쓴 다음에 k번째 식하고 k 더하기 1번째 식을 비교해서 새로 생긴 걸 찾아주세요. 그 새로 생긴 거를 k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더해주고 우변을 정리해 나가면 결론까지 도달해 나간다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수학적 기납법 문제 풀이야. 알겠죠? 가장 핵심은 새로 생긴 거 찾는 거. 새로 생긴 걸 찾으려면 k 더하기 1번째 식을 써놔야겠죠. 문제는 이 식이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이걸 너네가 적으라는 거예요. 알겠지? 넘어가서 3번인데요. 3번은 2번과 조금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면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일 때 조금 특이한 증명 과정이 들어가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부등식을 넣었습니다. 조금 보자.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거든. 그리고 지금 내가 푸는 여기 1, 2, 3번 문제들은 수학적 기납법 증명 중에 어려운 편에 속하는 증명이에요. 다른 건 이거보다 훨씬 쉬워.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도 이것보다 쉬웠고. 봅시다. 3번.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래. 일단 천천히 따라가 볼게. 첫 번째, 아까 2번 문제 내가 답은 안 냈는데 답은 스스로 한번 내보세요. 식 다 알려줬으니까. 첫 번째, n이 1일 때 좌변, 우변 비교하는 거지. 근데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죠. 왜? 문제에서 다 해줬잖아. n이 1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문제에서 해줬는데 뭘 내가 또 하고 있어. 성립한다면 문제에서. 두 번째, n이 k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되어 있지? 그리고 나서 n이 k일 때 식을 써볼게요. 문제에도 적혀 있지? 쭉쭉쭉 가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옆에다 뭘 적으라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도 옆에다 적어 놓으라고. 그러면 루트 1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3 더하기, 봐봐,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건데 여기다 바로 k 더하기 1 대입한 식을 쓰는 것보다 먼저 루트 k 곱하기 k 더하기 1 쓰고 나서 k 더하기 1을 대입한 식을 적는 게 조금 더 좋겠지. 안 그래? 그래야 내가 사람으로서 비교하기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잖아. 나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문제 풀 때.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새로 생긴 걸 찾는 게 매우 쉽죠. 아, 얘가 새로 생겼구나. 그래서 다음 줄에 뭐라고 적혀 있어? 위 부등식의 양변에 가를 더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 아, 이 새로 생긴 녀석이 가구나. 쉽게 찾아져요. 항상 이거 물어보고. 그러면 이 n이 k일 때 식에다가 양변에 이 가식, 가를 더하면 루트 1 곱하기 2 더하기 땡땡땡 가서 루트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까지 더한 건 양변에 L 더한 거잖아.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근데 잘 봐. 이 수학적 기납법에서 증명하는 문제가 부등식일 때의 특징인데, 등식일 때는 우변을 정리하면 결론식에 도달하거든? 근데 부등식은 우변식을 정리해도 결론식에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증명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이 부등식의 양변에 가를 더하면 하고 나서 가 더한 식까지 되어 있고 부등호 그 다음에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가 여기까지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땡땡땡 해가지고 기억 이렇게 적혀 있어. 오케이?
그 증명하는 이 테크닉도 한 번씩 보세요. 이 식을 언급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땡땡땡 하고 기억해놓고 뒤에서 기억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식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서술형 쓸 때 도움이 되니까. 이때 그 다음 줄 이때 이건 뭐 거의 비문학 푸는 느낌인데 이때 가는 루트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는 뒤보러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네.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맞죠? 그럼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를 완전 제곱식이 있는 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네. 바꿔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니까 k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바뀌죠. 아, 여기 들어가는 식이 k 더하기 2분의 3이구나. 지금 나 아무 테크닉 안 쓰고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지금 나죠? 근데 잘 봐. 뭐래? 얘가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대. 맞아? 요거 이해 가요? 이 부분? k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루트 씌운 게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다? 물론 이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거든, 이 문제 푸는데? 근데 요거 이해 가요? 이게 더 얘보다 크다라는 거? 왜 그래? k 더하기 2분의 3은 루트 k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과 같잖아. 근데 얘는 k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에서 4분의 1을 뺀 거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게 얘가 좀 더 작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오케이? 따라간다.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다. 이므로 다 빼기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가. 이렇게 되어 있지. 가 대신에 원래식 적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가 크대. 누구보다? 다 빼기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빼기 나. 그리고 얘가 k라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잘 봐. 핵심만 말할게. 부등식 문제 풀 때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n이 k일 때 식이고 이게 n이 k 더하기 1일 때 식이잖아. 핵심은 얘를 유도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는 게 메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 했어? 양변에 새로 생긴 걸 더해줘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냈지. 근데 갑자기 이 다음 줄부터 이상한 짓 하고 있죠. 물론 이상하진 않겠지만 필요한 짓이겠지만 좀 관련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전 문제에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잖아. 왜 그러냐면
잘 봐. 부등식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요 좌변식이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의 루트 씌운 게 얘보다는 작아. 따라서 부등식에서는 어떤 증명 방법을 펼치냐면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3하고 이 식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k 더하기 2의 대소관계를 따져줘요. 내가 만들어낸 식과 내가 유도해내야 되는 식의 대소관계를 따져준다고. 어떻게? 빼서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식을 비교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왜? 우변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변식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빼기 이 식이 뭐야? 이 부분이 잠깐만 부호가 왜 바뀌냐? 더하기죠. 얘가 지금 보면 루트 k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가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다며. 이게 더 작단 말이야? 그러면 다식의 입장에서는 얘를 뺀 것보다 더 작은 걸 뺀 거죠. 위쪽이 더 작잖아, 아래쪽보다. 왜? 루트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가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더 작은 걸 뺐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k고 0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커서 다보다 k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가 얘보다 다가 더 크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다 자리에 들어가야 될 녀석은 누구야? 얘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과정을 설명을 다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니네가 해내야 되는 건 뭐야? 다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예측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아,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얘랑 얘의 대소관계를 따져주겠구나. 즉, 둘이 빼는 작업이 있겠구나. 다랑 얘를 빼고 있어? 다가 얘네. 라는 것만 찾으면 돼요, 이 문제는. 이 과정을 사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과정을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얘네를 비교하고 싶은데 얘가 비교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비교하기 쉬운 식으로. 그랬더니 얘를 계산하니까 그냥 k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k는 뭐야? 내가 n을 k라고 둔 거잖아. 그럼 k는 자연수죠.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맨 윗줄에. 그럼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계산이 많이 복잡한 편인데 머릿속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부등식이 나왔을 땐 증명 과정에서 새로운 걸 양변에 더해줘도 우변이 정리가 안 된다. 따라서 증명할 때는 결론하고 우변에 정리된 식을 서로 빼줘서
대소관계를 따져줘가지고 얘가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분의 3이 얘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이 이루어져.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이 부등식일 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냥 우변만 정리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부등식이 증명된다라는 걸 알아야 이런 다 같은 걸 빨리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뭐 하라고 한 거야? 문제 풀 때 k 더하기 1 대입한식 써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fk가 이거 얘가 가. 그다음 gk가 나죠? 나 어디 있어? 얘가 나. 그다음 다가 이거 주고 값은 한번 대입해 보세요. 알겠죠? 가랑 다는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나는 수학적 기납법이랑 아무 상관없는 식이고 그냥 얘를 얘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찾아야 되는 거고 가랑 다는 수학적 기납법 원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가랑 다는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한번 다시 읽어봐봐.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은 이것보다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조금 쉬운 문제를 풀면서 아 수학적 기납법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문제는 수학적 기납법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속해. 오케이? 고생했고 숙제는 내가 워크북 9회차까지 다 풀어오라고 했어. 11회차만 남았어요. 아 내가 10회차 다 해오라 했어? 10회차를 하라 했단 말이야? 왜 10회차 안 해줬다 생각했지?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죠? 금요일은 수트니까 일요일까지 11회차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1회차 다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는 그 워크북 앞에서부터 질문 받을 거야. 알겠지? 워크북 앞에서부터 질문 받을 거니까 내가 3회차까지 질문 받았죠? 아마 내 기억으로는 3회차까지 내가 질문 받았어. 4회차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부분 못 푼 친구들은 풀어오세요. 알겠지? 오케이. 고생했고 금요일 날 봅시다.